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앵커 두 분은 맥주 좋아하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네, 저는 뭐 시원하게 딱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서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날씨가 이제 슬슬 따뜻해지니까 시원한 맥주가 가장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같은 이 맥주 애호가들의 어떤 심장을 철렁하게 한 소식이 네. 있었죠. 네. 네. 수입 맥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마트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 수입 맥주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 참 맞아요. 걱정입니다. 그 어떻게 의혹이 일어난 건가요? 네, 처음 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11종의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네. 발표한 겁니다. 당시 이 단체는 이 맥주 속에 해당 성분이 많게는 50ppb 정도 들어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1ppb일 때 1kg에 0.001mg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 0.05mg 정도가 함유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소비자들도 걱정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맥주들은 한국에도 수입이 되는 것이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컸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농약 회사인 이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1974년에 처음으로 이 제초제 성분이 쓰였는데요. 네. 사실 이 제초제가 해마다 한 5억 톤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약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농약 성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위험하겠지만 네.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네. 발암 성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요. 반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암연구소의 경우는 이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또 세계보건기구도 지난 2015년에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물질이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반면에 이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013년에 글리포세이트가 발암 위험이 없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고요. 예. 또 독일에서도 역학 조사를 실제로 사람에게 해봤더니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직 식품에서 이런 글리포세이트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 결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검사 때도 맥주를 검사를 해봤더니 글리포세이트란 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바로 검사에 나섰는데 마찬가지로 수입 맥주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네, 맞습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맥주 10종과 또 수입 맥주 40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결론은 이 문제의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단체와 우리나라의 검사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요. 미국 소비자 단체의 경우는 이 글리포세이트를 직접 측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성분에 반응하는 항체를 측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글리포세이트와 비슷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다면 네. 아마 유사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식약처의 경우는 이 글리포세이트의 질량 자체를 정확히 측정하는 이 국제 공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 국제적인 불검출 기준이 10ppb 이하인데요. 그러니까 10ppb가 넘지 않으면 이거는 불검출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기준을 이제 이번 조사에 적용을 했더니 과학적으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10 네. 이하로 나와서 불검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10 이하다 그러면은 이 성분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WHO에 따르면은 글리포세이트가 발암 물질로 지정된 거는 사실인데 네. 정말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발암 물질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 용어에서부터 좀 그렇죠. 겁이 위험이 납니다. 느껴지죠. 네. 네. 앞서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인체에도 발암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발암 물질의 4단계 분류 중에 두 번째에 높은 것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보다 사실 중요한 것이 노출되는 방법과 노출량입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분의 경우는
호흡기로 노출되면 아주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피부에 닿으면 별 문제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고 네.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이라고 보는 이유는 농약을 아주 고농도로 뿌렸을 때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섭취할 경우에 식품으로 먹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발암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실제로 해외에서는 뭐 먹을 경우에는 발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되거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또 앞서 뭐 노출량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정부가 정한 글리포세이트의 1일 섭취 허용량이 체중 1kg당 0.8m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체중이 정도인 거죠? 예. 60kg 정도 되는 남성이 이 맥주를 먹는다면 매일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48mg까지 예. 먹어도 된다는 건데 어. 이 미국 소비자 단체 조사했을 때 글리포세이트가 가장 많이 들어간 맥주가 칭따오 맥주였습니다. 예. 아,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50ppb가 들어있다라는 건데 음. 만일 이 1일 허용량을 다 채우려면 이 칭따오 맥주를 500ml짜리를 예. 매일 네. 1920개씩 아. 마셔야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1920 기준 병씩. 허용량을 채우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사실상은 이 용량만큼 먹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사실 뭐 양꼬치 먹을 때 꼭 찾는 맥주여서 그나마 맞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이 스윗 맥주와 함께 리스트에 올랐던 와인들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니까요. 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역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역시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후쿠시마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네. 일본이 뭐 항소를 꾸준히 해왔지만 결국은 WTO가 한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결과였죠. 오래 끌고 오긴 했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난 2011년 3월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후로 한 2년 반쯤 지나서 예.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2015년에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가 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뭐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어요. WTO가. 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의 양자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네. 일본이 이제 WTO에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패널이 일종의 어떤 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은 물론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이제 패널이 설치가 되면서 2016년 본격적인 이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이죠. 이 분쟁 해결 기구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협정을 위반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올해 4월에 아주 극적으로 네. 이 1심 판결을 뒤집고 WTO 최종 판정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뭐 예. 한마디로 한국이 이겼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WTO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에서 나왔던 그런 쟁점들을 뒤집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 WTO 분쟁 해결 기구의 어떤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1심에서는 이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발견되는 방사성 세슘의 수치가 낮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예. 이 2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원전 사고 발생 국가인 일본에 가까이 있다라는 네. 점을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잠재적인 위험까지 고려를 해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엄격한 검역 조치를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당연하다.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예. 네, 2015년도에 제소를 했으니까 거의 4년 동안 이렇게 네. 끌고 오면서 분쟁이 이어졌는데, 자 이제 최종 판정이 났으니까 더 이상의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네, 뭐 WTO는 이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 수입 규제 조치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규정상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의 이 수입 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만큼 네. 이 승소 전략을 자료로 남기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도 네,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일본이 깨끗하게 승복을 할까요?
뭐 그럴 리가 없죠. 네, 음. 일본은 지금도 이 WTO 패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예.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이 WTO 2심 판정의 경우는 회원국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 채택이기 때문에 이번 분쟁은 뭐 결국은 한국의 승소로 끝이 났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본도 이제 승복을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